재혼 이후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어쩐지 늘 묘한 긴장감을 느껴왔다는 아내분의 제보네요. 자, 손 변호사님 시작해 주시죠. 네, 30대 제보자의 사연인데요. 재혼 7년 차입니다. 재혼을 한 지금의 남편과 사이에서 난 6살짜리 딸이 있고요. 그리고 남편도 재혼이에요. 그래서 전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재혼 전부터 나 양육비도 줘야 되고 한 달에 한 번은 면접 교섭해야 돼, 아들 만나야 돼라고 말을 해서 당연히 그거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또 남편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양육비를 주고도 또 제보자에게 생활비도 또 주는데 지장이 없었거든요. 다만 이제 남편이 아들하고 떨어져 지내는 거를 굉장히 좀 미안해했고 또 제보자가 느끼기에 아니 우리 딸보다 좀 아들을 더 신경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져서 좀 서운할 때도 있긴 했습니다. 좀 신경 쓰였겠다. 네, 인간적으로 좀 신경이 쓰이죠. 그렇지만 뭐 아들을 만나는 거에 방해를 하거나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래도 뭐 격주로 아기가 딸이 어릴 때도 격주로 아들을 만났고 또 가끔은 둘이 여행도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뭐 여행 간 사진도 보내고 물놀이 간 사진도 보내고 이러면 뭐 잘했다 그렇게 이제 뭐 지원해주고 이렇게 뭐 칭찬해주고 이렇게도 했어요. 본인도 혼자 육아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전처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복 동생이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빠가 이 아이에게 소홀하면 얼마나 아이가 서운할까. 그리고 또 남편은 이 아이한테 얼마나 미안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등 떠민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그 아들이 또 사춘기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보다도 더 시간을 많이 썼고 게임기, 노트북, 패드 뭐 이런 고가의 선물도 사줬습니다. 좀 섭섭하긴 했어도 내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 이거는 좀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그냥 외박을 너무 일삼았어요. 만약에 한 달이라고 치면 한 15일 동안은 외박을 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전처가 그런 상황이 닥쳤으니 좀 걱정이 돼서 자기가 잘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연락하나 보다라고 넘겼는데 카드 세분 내역을 보면서 이제 알았죠. 호텔에 같이 묵고 둘이서. 서로 연애를 참 많이 했더라고요.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부터 남편의 외박이 아주 잦아졌다고 합니다. 물론 아들의 사춘기와 맞물렸던 것도 있지만 들으신 것처럼 전처가 건강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치료 기간 동안 아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혼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남편이 좀 자주 집에 찾아갔던 건데 평소보다 뭐 아들이랑 붙어 지낸다는 건 제보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남편이 아들과 둘이서 시간을 보내고 왔을 때랑은 느낌이 좀 다른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알아보니까 역시나 아들과만 있었던 게 아니었고요. 전처도 함께 했던 거였습니다. 이럴 거면 왜 이혼하고 왜 재혼했어? 그니까요. 연말 정산하려고 카드 사용 내역 보다가 이제 그런 숙박업소 기록을 알아냈고 아이고. 왠지 뭐가 좀 의심스러워서 차량 블랙박스를 또 확인해 보니까 네네네. 남편 아들 없이 전처하고 단둘이 숙박업소에서 만난 것, 아들 없이. 예, 그것도 확인이 좀 됐다고 합니다. 또 그 중에는 남편이 전처를 좀 부축하듯이 안아주기도 하고 다정하게 스킨십하는 모습도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연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었다고 하고요. 남편은 추궁을 했죠. 뭐냐 물어보니까 남편이 아이고 숙박업소 간 건 맞는데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라고 잡아뗐다고 합니다. 아휴, 자, 이어서 내용 얘기 좀 더 들어보시죠. 심지어 집이 두 개냐, 따로 집이 또 있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다니면 이해할 수 있겠냐고 했을 때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지금 이제 남편이 모든 걸 다 인정하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그런 거는 좀 잘못됐다, 다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저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혼자서 독립하기가 사실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의 문제로 인해서 서로가 또 만나게 될까봐 그것도 걱정이 돼요. 이게 사실상 두 집 살림을 한 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보자가 블랙박스를 통해서 확인했던 거 단란한 새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그러니까 이 제보자분이 좀 막연하게나마 계속 아들이랑 만나고 잘 지내던 남편이 혹시라도 제보자랑 딸을 버리고 아들이랑 전처한테 갈까 봐 불안감이 있으셨다고 해요. 그 불안감이 있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더 이제 충격이 크신 거죠. 물론 남편이 제보자와의 사이에서 딸도 낳았고 지금의 가정에도
충실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들에 대한 미안함도 있는 사람이고 최근에 전처와도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제보자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되게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네, 저는 쉽지는 않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도 너무 복잡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전처와 관계는 다 정리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워낙 행동을 했던 게 한 달에 반 정도는 그 집에 가서 살고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지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도대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이제 걱정이 많고 괴로우신 상황인 거죠. 저는 이 아들에 대한 정도 있고 전처가 몸이 아프다 그런 미해결된 감정도 남아있을 수 있어서 사실 이 남편이 나 앞으로는 잘하겠다라는 그런 말만 믿을 수는 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책임감 있고 이성적인 행동을 촉구해야 하는 거죠. 그걸 만약에 혼자서 하시기 어려우면 부부 상담이나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본인이 그쪽에 이혼을 했고 여기에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았다면 도대체 이성적으로 책임져야 될 가정은 어디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 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지 그 전처의 집에 가서 아이를 만나는 것, 셋이 같이 만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또 못 박는 등의 그런 구체적인 행동에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 변호사님,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남편에게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제 남편의 전처를 상대로만 손해배상 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더라도 아주 큰 금액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혼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테고요. 그리고 설령 이겨도 이 돈을 또 남편이 줄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소재기하면은 남편이 이제 자신의 전처에 대한 공격일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보다 사랑하는 내 아들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을 합니다. 갈등이 엄청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제보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를 사건 반장에 들려주세요.